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의 이슈와 현안을 다루는 고품격 시사 프로 JMB 초대석 홍진기입니다. 4.15 총선에 출마를 선언한 예비 후보님을 모시고 정책과 포부를 듣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소통과 협력을 통한 지역 발전을 모색하고 소개함으로써 유권자 여러분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 기획하였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바쁜 일정을 보내고 계시는 민중당 전권희 후보님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에게 인사하시죠. 존경하는 익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21대 총선에 익산 갑에 민중당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전권희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권희 예비 후보님을 모시고 정책과 공약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좀 엉뚱한 질문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전권희 후보님은 왜 국회의원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네, 저는 학창시절부터 꿈꿔왔던 건데요. 저는 정말 우리 평범한 사람들, 서민들이 존중받고 대접받고 주인들은 그런 세상에서 살고 싶다. 그런 나라를 만들고 싶다. 라는 꿈을 오랫동안 가지고 간직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민주정당의 창당에 함께 했던 이유도 민주정당이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을 만들겠다고 했기 때문에 함께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이 앞으로는 정말로 대다수 99% 평범한 사람들을 위한 그러한 정치, 그러한 나라가 되어야 한다 하는 마음으로 제가 국회의원 선거에 나왔고 또 국회의원이 되고 싶습니다. 예. 전 후보님 예비 후보 등록을 한 후에 선거운동을 시작한 지가 상당히 되셨죠. 그동안 많은 분들을 만나셨을 텐데 그분들을 만나면은 대부분 어떤 말씀들을 하시던가요? 예, 제가 지금 2달 가까이 익산 시내 8개 읍면 또 시내 7개동을 제가 많이 다니고 시민들 많이 만나 뵀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 익산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더 크게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시민들 만나면서는 사실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많이 혼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드릴 말씀이 없었고 이 혼내는 의미는 이제 아시겠지만 정치권에 대한 질타, 환멸 이런 거였는데 사실은 저는 사실은 국정에 참여한 적도 없지만 그래도 또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거에 책임을 통감하면서 정말 정치를 바꿔야겠다 이런 각오를 다지게 됐고요. 두 번째 느꼈던 소외는 사실 좀 억울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이렇게 국회의원이나 시도의원이나 시장을 해본 적도 없고 그런 기회를 못 가졌는데 한번 기회를 주고 그런 평가를 받으면 좋겠는데 그런 기회를 갖지 못해서 이번에 반드시 기회를 달라 평가를 받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시민들에게 지지를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 임하는 각오와 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아까도 제가 첫 번째 국회의원이 왜 되고 싶냐 말씀을 드렸듯이 저는 정치가 실종되어 있다고 보고 있고 우리 국민에 반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득권 정치가 더 벽이 높아가고 있고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것이 더 심화되고 있다. 이걸 바꾸지 않고서는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랑스러운 익산에서부터 전라북도 익산에서부터 이런 기득권, 불공정, 불평등을 갈아엎고 새로운 정치혁명을 만들겠다. 이제는 촛불혁명에 의해서 정치혁명이 필요한 시대다라는 마음으로 이번 선거에 출마하게 됐습니다. 예. 이번 총선은 다른 때보다 매우 중요하고 치열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우리 전 후보님 그동안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역에서 활동을 말씀드리기 전에 좀 제가 그동안 해왔던 걸 좀 약간 소개하고 싶은데요. 저는 88년도에 고려대학교에 들어가서 당시 반독재 민주화 운동을 했습니다. 한 이후에
대다수 반독재 민주화운동분들 지금은 국기원 배지를 달고 청와대에 입성해 있습니다만 저는 민주화운동의 초심을 가지고 사실 진정한 민주화는 우리 국민이 골고루 잘 사는 그런 것이 민주화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이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서민과 약자, 노동자, 농민을 위한 그런 정치를 해야겠다는 마음을 걸고 그동안 30년 가까이 진보의 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민주노동당, 통합진보당 창당과 성장의 일익을 담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와서는 한 5년 됐는데요. 그동안 뭐 짧은 오래된 시간 아니었지만 한 4, 5년 동안 그래도 우리 서민들을 위한 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익산은 도농 복합도시인데 특히 농촌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올해 2020년 1월부터 우리 전라북도에 농민들에게 농가당 월 5만 원 정도 농민수당이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한 5, 6월경에 1년에 60만 원이 지급이 돼서 이제 반기별로 아마 지급이 될 것 같은데요. 그걸 적극 제안하고 실제로 이슈화 시켰던 게 저였습니다. 그리고 민중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선거 때 그 이슈화 시켜서 지금은 그것이 이제 모든 송하진 지사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의 공감을 얻어서 그래도 금액은 약소하지만 월 5만 원부터 농민수당이 도입되는 역할을 좀 해왔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사회적에 상당히 문제인데 비정규직 문제입니다. 근데 비정규직이 저희 전라북도 익산에도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혁신도시에 있는 농촌진흥청이 있습니다. 중요한 공공기관인데요. 거기에 무려 3,000명의 비정규직이 존재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공무원만 있는 게 아니고 3,000명 넘는 비정규직들이 존재했습니다. 네, 익산 분들이 많이 근무했습니다. 식량 광원을 비롯한 예전에 익산에 있었기 때문에 많이 근무했는데 그래서 더욱더 그런 걸 느끼고 거기에 뛰어들어서 2018년 1월부로 이분들이 다 전원 다 99.9% 정규직 전환되는 그러한 놀라운 성과가 있습니다. 물론 뭐 많은 사람들 역할이 있었지만 저도 제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조합의 일을 하면서 한 일을 담당했다 감히 자부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익산에 이제 최근 문제가 환경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전마을 문제, 가슴 아픈 문제 있었고 양산 폐기물 문제, 익산 악취 문제가 많이 있는데요. 이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익산 환경공대회가 만들어졌고 제가 공동대표로서 그래도 함께 이 문제 해결하는데 역할을 해왔다. 그래서 뭐 많은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진짜 사람을 위한 일을 해오지 않았나 이런 좀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어머님 요즘 국회 정치가 매우 시끄럽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지난 20대 국회 4년을 평가한다면 어떻게 평가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지금도 이제 우리 특히 호남 우리 호남민들 지역의 많은 분들이 문재인 정부에 기대가 큽니다. 꼭 잘해서 하기보다는 막 잘해야 한다는 그런 강한 열망의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3년을 돌아보면 혹시나가 역시나가 아니었나 문재인 정부에 대한 사실 기대가 컸습니다. 정말로 철저한 개혁을 해서 다시는 그러한 상식과 반칙과 특권이 발붙이지 못하게 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우고 평등한 나라로 우리나라 갈 수 있겠다, 가길 바란다는 그런 강한 기대가 있었는데 지금 3년이 지난 데에서는 오히려 개혁은 요란하지만 실제로 개혁으로 내실화된 게 거의 없다. 그리고 과연 지금 기대했던 대로 오히려 좀 불공정과 불평등이 더 심화되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것이 우리 특히 청년들의 평가가 냉혹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저는 상당히 실망을 하고 있고요. 이제라도 문재인 정부가 초심을 회복해서 좌측 깜빡이 켜고 우회전하지 말고 철저한 사회 대개혁을 통해서 그리고 정말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에서 자신에게는 오히려 엄격하고 타인에게 관대한 그런 국정을 좀 펼치기를 바라고 있고요. 20대 국회는 저는 역사상 최악의 국회였다 평가하고 싶습니다. 동물국회는 아니었다 모르겠으나 특검국회, 식물국회였다 생각합니다. 무려 17번 가까이 국회가 멈춰섰습니다. 그러나 세비는 꼬박꼬박 다 받아갔습니다. 우리 노동자들, 서민들은 일하지 않으면 월급 안 나옵니다.
근데 국회의원도 일하지 않아도 연봉 1억대가 넘는 연봉이 나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단 말입니까? 특권도 국회의원들의 특권이 아직도 여전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20대 국회는 이런 국민들의 기대와는 전혀 반하게 일하지 않는 식물 국회였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특권 국회였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이번에 선거에서 명확한 심판을 받아서 정말 일하는 국회, 그다음에 우리 평범한 사람들의 대변할 수 있는 국회로 진보 개혁 국회로 거듭나야 한다 하는 강한 기대와 또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정치가 바뀌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정치가요, 특히 이렇게 일하지 않고 이런 식물국회로 이렇게 전락하고 특권국회가 되는 이유가 제가 보기에는 근본적으로는 다 심하게 얘기하면 그놈이 그놈이다라는 평가를 받기 때문입니다. 색깔은 비슷한데 싸움 엄청 합니다. 죽기 살기입니다. 어떤 정책 가지고 국민을 위하여 싸우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밥그릇이라고 해도 저는 틀림이 않아 봅니다. 그래서 국회가 보다 다양화돼야 합니다. 지금 국회는 사실상은 거의 법조인 국회, 있는 사람들 국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평범한 농민들, 노동자들, 청년들, 보통 사람들을 대변할 수 있는 국회의원은 거의 없습니다. 이래가지고는 국회가 정치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일단은 국회가 다양한 어떤 개혁계층을 포함할 수 있는 그런 걸로 바뀌어서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국정에 반영돼야 한다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정말 일하지 않는 국회에 대한 명확한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국회 문 열지 않으면 정확하게 국회의원 세비를 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철저하게 그런 것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 보고 있고요. 세 번째는 국회의원들 특권이 너무 많습니다. 저희 당에서는 국회의원들 연봉이 왜 이렇게 높습니까? 또 외국에서는 명예직도 많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급여를 받고 국가 국민을 위한 봉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동자 평균 임금, 직장인 평균 임금만 받고 현재 높은 엄청난 세비는 대폭 삭감해서 국회가 다른 입법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걸로 예산이 다시 재구성돼야 한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기초단체장에 대한 그 공천권, 요즘 그 폐지 얘기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죠? 오죽하면 국민들이, 시민들이 기초단체장, 기초의회 뭔 필요가 있느냐라고 얘기할 정도로 특히 기초의회는 아예 없애자는 얘기 나오고 있고요. 기초단체장은 이제 무공천, 정당 공천 없이 가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참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원래 풀뿌리 민주주의로 태동한 게 지방자치이고 또 꽃을 피워야 하는데 불과 25년 만에 30년도 안 돼서 이렇게 무용론이 나올 정도면 심각한 자기 반성이 필요하다 정치권에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우리 정치는 그래서 정당 정치가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당이 헌법에 부여되어 있듯이 이런 국가 국정에 책임지는 것이 정당 조직입니다. 그래서 정당 정치를 살리는 방향으로 가야 하고 그런 정당의 역할에 대한 그런 부재에 대해서는 다른 차원으로 국민들의 평가와 판단이 필요하다. 그래서 기초단체장의 무공천에 대해서는 정당 공천 무공천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정당 정치의 순기능을 살려서 보완해 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연동제 비례대표제와 그 선거 연령 하향 조정 등 선거법 개정이 되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었지만 잘 된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너무 미흡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고로 선거는 민의에 반영되는 축제가 돼야 하는데 그러려면 민심 그대로 국민들의 표심 그대로 국회의원 어떤 당선 의석수로 나타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한국 정치는 거대 정당들은 그 지지율에 비해서 심지어 2배 가까이 의석을 취하고 작은 정당들은 지지율에 비해서 의석을 취하지 못하는 이런 과대평가, 과소평가되는 이런 상황이 우리 선거법의 현실이었습니다. 당연히 개혁이 돼야 해서
국민들의 민심이 그대로 반영되는 의석수로 가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늦었지만 패스트트랙 선거법은 당연한 조치였다라고 보고 있고, 오히려 이것들에 대해서 온갖 심지어 폭력을 동원해서 막았던 자유한국당 행태에 대해서는 이건 분명히 이번에 철저하게 책임을 묻고 심판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21대 총선에 어떤 의미를 좀 부여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번 총선은 일반적인 총선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초 선거다. 한 나라의 정치 지형을 확정하는, 그래서 그걸 질서를 잡는, 향후 30년 한국 사회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선거다. 매우 중요한 선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까이는 87년도 요랑쟁, 시민혁명으로 비출될 요랑쟁 이후에 그 다음 해에 88년도 총선이 있었습니다. 그때 역사적인 여소야대가 되었습니다. 대통령 선거에서는 후보 단일화 실패로 인해서 정권 교체를 못했지만, 그 총선에서는 여소야대를 통해서 87 요랑쟁의 민심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오공청산 청문회가 열리고 광주학살 진상 청문회가 열려서 개혁을 제도화할 수 있는 그런 국회 역할을 했습니다. 이번 총선도 촛불혁명으로 표출된 촛불 민심을 반영해서 철저한 사회 대개혁, 그리고 이런 우리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정의롭고 평등한 그런 나라로 갈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갖추는 진정한 의미의 촛불혁명을 이은 정치혁명의 국회, 진보개혁 국회로 돼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총선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시민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번에 정치혁명을 만들어달라는 말씀을 꼭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 의원님, 이번 선거 전략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실은 돈도 이렇게 많이 없고, 저희 정당도 돈이 많은 정당도 아니고, 그렇다고 조직이 많은 정당도 아니고, 어떤 특별한 권력 있는 정당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쉽지 않은 선거입니다. 인지도도 적고. 그럴 때는 저희는 딱 오로지 믿을 것은 시대 요구에 화답해서 시대정신, 시대 요구를 정면으로 제기하고 이걸 호소하면서 우리 국민들의, 시민들 속으로 파고들어서 민심을 폭발시키는, 이것만이 유일한 선거 전략이라고 보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는 첫 번째로는 익산이 가지고 있는 도농복합지역답게 또 제가 해왔던 활동에 봐도 그렇고, 익산 향후 발전을 위해서는 익산의 농촌 지역에 매우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에서부터 이런 들불, 거대한 희망의 불씨를 만들어서 도시로, 시내로 이걸 확산시키면서 선거 저희들의 어떤 지지 전략을 확산시키려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익산의 이러한 그동안의 어떤 정치 기득권, 30년 동안 한 정당 혹은 유사한 호남 정당이 독점해 왔지만 바뀐 게 거의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런 식의 특정 정당, 특정 후보 몰아주기 표가 아니라 정말로 진심으로 익산 새로운 정치, 우리 평범한 사람들 대변할 수 있는 정치가 누구인지를 호소하면서 민심을 이끌어낸다면 충분히 새로운 정치의 기적을 만들 수 있다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각한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의 원인, 해소 방안 정확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저희들도 이제 지방 출신이고 농촌 출신인데, 예전에는 계천에서 용났다 하는 말이 사실은 그렇게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계층 이동의 기회나 사다리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계층 이동이 사실상 불가능한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부가 대물림되고 있는 게 저는 약간 핵심적인 문제라고 보고 있고, 부가 대물림 중에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자산의 불평등에 있다. 자기의 정당한 노동, 자신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부모나 다른 요인에 의해서 획득된 불로소득적 자산이 결국은 또 다른 자산을 키워서 돈을 버는, 그래서 서민들은 이래도 더 가난해지고 부자는 더 부자가 되는 이런 사회가 되고 말았다. 그래서 자산 불평등을
혁파를 해야 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민중당에서는 자산, 이런 불공정, 이 자산에 대해서는 100% 세율을 부과해서 사실상 환수를 해야 한다. 이 돈을 가지고 서민들에게 재분배를 해서 서민 경제를 살리고 국민 골고루 잘 사는 경제를 만들어야 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10대 세부 방안도 발표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자산 상한제 대략 110억 정도가 됩니다. 그 정도는 이제 대략 현재 지금 우리나라의 한 1%, 0.5% 정도의 자산가들이 가지고 있는 평균 자산인데요. 110억 정도의 자산 초과할 경우에는 거기에다가 100% 세율을 부과해서 사실상 자산 상한제를 줘서 국고에 환수해서 이걸 사회에 환원하는 방향으로 해서 서민 경제, 서민들에게 재분배해야 한다 하고 있고요. 총 소득 상한제도 현재 1%, 상위 1%가 대략 연봉으로 치면 15억 정도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반면 국민 대다수는 연봉 2천만 원밖에 되지 않는, 그래서 한 60배 넘는 소득 격차가 있습니다. 사실상 이건 좀 말이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삼성전자의 어떤 전무 이런 분들은 상여가까지 치면은 수백억, 수십억의 연봉을 가져가는 반면 우리 일반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한 달 170만 원 가져갑니다. 이것은 정당한 노동의 대가라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득 상한제를 두어서 이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는 사회에 환원하는 개념으로 부유세, 저희가 보기엔 또 강력한 부유세를 도입해서 환수해서 서민경제와 서민들에게 재분배해야 한다. 이런 등등의, 그리고 토지도 현재 1%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70% 땅을 가지고 있고 10%가 90% 넘게 토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이 국토가 작은 나라에서 이렇게 토지를 독점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은 말이 안 됩니다. 토지는 공공재입니다. 후손 만대에게 물려줘야 할 토지인데 이 토지를 가지고 이렇게 엄청난 부를 축적한다는 것은 사실상은 맞지도 않고 또 한정된 자원에 비해서도 이런 독점은 절대 허용할 수 없다. 그래서 토지에 대해서도 상한제를 줘서 저희는 1인당 300평 정도면 적당하다라고 보고, 농촌은 물론 제입니다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그런 부분 도입 등등 포함해서 이런 자산 상한제와 소득 상한제를 도입해서 자산 불평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해야 한다라는 저희는 정책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요즘 익산 환경 문제가 큰 고민거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장전마을과 낭산 폐석산 문제, 그리고 공단 주변의 악취, 주민들이 고통을 사실 많이 받고 있거든요. 이에 대한 대책이나 해결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환경 적폐가 사실상은 심각합니다. 근데 많은 시민들이나 국민들은 이걸 모르는데요. 사실상 환경 적폐가 결국은 이런 환경 재앙을 낳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적폐의 구체적인 문제는 첫 번째로는 행정 당국의 인허가권에 대한 거의 시민들의 어떤 참여와 통제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거의 단체장의 무수부류의 또 권한으로 되어 있고, 이것이 결국은 업자와 유착이 돼서 또 많은 부패를 낳고 결국은 또 시민들에게 환경 재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환경 문제, 민감한 문제에 대한 산업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참여하는 환경정책위원회가 만들어집니다. 이런데 실질적인 심의권을 부여해서 원천적으로 이러한 인허가권에 대한 어떤 부패 사슬을 끊고 이런 환경 유해적인 어떤 산업이나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또 하나 가지는 이제 저희 이런 도시 개발이나 이런 새로운 어떤 그런 공장이나 산업이 들어올 때는 도시개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근데 도시개혁위원회는 사실상은 거의 밀실입니다.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이 중요한 도시개발, 향후 청사진을 그리고 또 중요한 산업이나 공장이 들어오는 데 있어서 도시개혁위원회가 심의 기능이 있는데 여기서 또 분명히 이걸 걸러내야 하지만 이 부분이 전혀 공개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시개혁위원회의 어떤 운영과 이런 회의 결과를 전면적으로 공개해서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차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제 법적 제도적으로는 현재 환경부에서 폐기물에 대한 이제 문제가 많기 때문에 폐기물에 대한 관리를 위해서 올바로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정 폐기물이. 그런데 문제는 폐기물의 이동 경로를 추적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농산물도 이동 경로가 추적이 돼야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당연히 그것이 원인이 규명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올바른 시스템이 철저하게 이런 어떤 폐기물의 이동 경로를 철저하게 추적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이 돼서 불법 폐기물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도록 또 제도를 더 보완해야 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일명 낭산 폐기 특별법으로 폐기물 저는 붙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낭산과 같은 그런 폐기물 때문에 낭산 주민이 고통받고 또 수많은 농지가 오염되는 사태를 막아야 하고 현재도 익산에는 석산이 많기 때문에 폐석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낭산 폐석산의 교훈을 살려서 다시는 이런 불법 폐기물이 익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 생각 들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장전마을법을 제정해야 한다. 이 부분은 많은 후보들도 공감할 텐데요. 소위 이제 환경오염 피해 구제법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제 이런 유해 산업이나 공장이 오는 곳을 막아야겠지만 혹시 이것이 이후에 발생했을 때 많은 주민들이 이에 대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원인 규명과 책임 묻는 게 쉽지 않고 오랜 세월이 걸립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은 다 엄청난 피해와 심지어는 죽음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환경오염이 발생할 경우에는 먼저 국가와 지자체가 주민들에게 보상과 구제를 실시하고 향후에 어떤 그런 절차를 밟아서 그런 피해 기업, 어떤 그런 문제 기업들에게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이런 것들이 더 보완이 돼야 한다. 그래서 장전마법을 제정해서 주민들의 고통을 덜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세 번째 악취 문제인데, 악취 문제는 사실은 좀 많이 좀 개선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익산에 이 공단 문제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익산에 화학물질 공단이 매우 많습니다. 굉장히 또 오래되었습니다. 40년 넘는 공단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국가산업단지가 있는데요. 도심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도심 한가운데 이렇게 화학공단이 있는 지역이 별로 없습니다. 예전에 경제개발 시대에 만들어진 단지인데 이제는 4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민중당과 저는 익산 도심 한가운데에 있는 화학물질 공단이 집중되어 있는 이 국가산업단지를 이전을 해서 그 단지 내에 도심 호수공원을 조성해서 익산이 물이 없습니다. 많은 도시가 물이 있고 호수가 있는데 익산은 안타깝게도 물과 이런 것들이 없는 도시입니다. 먼지가 날리고 물이 없는 도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도심 한가운데에 허파 기능을 할 수 있는 도심 호수공원을 조성해서 또 이런 악취도 막고 또 우리 많은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국회에 들어가서 중앙정부와 협력해서 이런 익산에 있는 이런 노후한 산단을 이전해서 호수공원을 만들어서 익산에게 그런 시민들에게 편안한 쾌적한 환경을 만들겠다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그 KTX 익산역을 유라시아 거점역으로 만들자라는 그 시민단체와 시민들 여론이 많거든요. 이에 대한 우리 후보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오히려 이제 거점역이라는 표현보다는 시발역이 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사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적극적으로 찬성하고요. 이건 단순한 어떤 뭐 하나의 그냥 뭐 일반적인 선심성 공약을 넘어서 가지고 저는 통일 시대를 내다보는 그런 방향으로 이것이 도입이 돼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갖고 정치와 행정은 사실은 시대의 안목을 내다보고 시대를 내다보는 정치와 행정을 해야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평화와 통일 시대가 이제는 머지 않았습니다. 지금 일시적으로 미국의 이런 부분에 간섭과 방해로 더디고 있지만 남북이 함께 교류하고 협력하는 통일시대는 저는 머지 않았다고 보고 있고 이런 측면에서 전라북도는 통일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저는 전진기지다, 지역이 될 수 있다 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측면에서 유라시아 철도의 시발역, 거점역으로서 익산역이 충분한 그러한
지역이다라고 보고 있으며 여기에 이걸 위해서 열심히 함께 힘을 보태겠습니다. 전 후보님 공약이 어떤 것이 있는지 또 핵심 부분을 좀 간추려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이 새로운 계급사가 되었다는 그런 자수 섞인 설문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이걸 타파하지 않고서는 절대 대한민국 미래를 갈 수 없다. 그래서 경제적 불평등, 불공정을 타파하기 위한 정책을 핵심적인 정책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의 정당한 땀과 노동의 대가, 획득된 것이 아닌 부모로부터 물려받았거나 다른 요인에 의해서 획득된 불로소득적 그런 소득과 자산에 대해서는 기존의 미국이나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 시절의 그 경험과 서구 유럽의 경험을 살려서 100% 세월에 준하는 세월을 부과해서 초강력한 부유세를 도입을 해서 이 부분을 서민 경제와 서민 재분배로 만들어서 정말로 국민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러한 경제로 바뀌어야 한다. 이런 부분을 저희가 그래서 상위 1% 특권층의 불공정한 자산을 몰수해서 서민 재분배로 우리 균등하고 평등한 경제 만들겠다는 것이 핵심적인 공약이고요. 10대 공약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익산을 이렇게 먼지 날리고 이렇게 침체된 도시가 아니고 물의 도시 또 문화관광의 도시로 전변시켜서 1300년 전 백제 왕도의 영광을 재현하는 도시로 만들겠다. 익산의 경제혁명, 문화혁명을 만들겠다. 이런 기치를 가지고 익산 발전을 만들겠다 하는 것이 두 번째 공약이고 노동자, 농업, 환경, 여성, 청년, 평화통일 이렇게 분야별로 8대 공약을 발표해서 10대 핵심 공약을 포함한 10대 공약을 통해서 이번에 선거에서 국민들에게 정책 공약 비전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전 후보가 생각하는 익산의 미래상과 실행 방안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도 이제 제가 공약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사실은 저도 참 우리 익산 하면 우리나라 4대 쌀 생산지이고 최대 호남평야 광활한 지대에서 참 넉넉한 인심, 후한 인심, 정이 넘치고 참 공동체 그런 기억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역동적이었고 근데 제가 이제 5년 전에 이제 다시 서울 우리 익산에 귀향을 봤을 때 익산의 모습은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구도심은 거의 몰락해 있고 익산의 그 어떤 농촌은 우리나라의 최대 곡창지대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농민들은 깊은 시름, 소멸되어 갈 수 있다는 그런 위기감이 컸습니다. 가슴이 아팠고요. 그래서 우리 익산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로 예전에 좀 더 붙이면 그런 백제의 이런 마지막 그런 왕도 역할을 했었는데 그런 백제 왕도의 영광을 제하면서 통일시대를 선도하는 익산, 새로운 익산을 만들겠다 하는 꿈과 또 저의 그런 의지, 또 계획을 가지고 일을 할 생각이고요. 그래서 세 가지 키워드로 익산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만들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익산이 우리나라 최고의 농식품, 농생명 지역으로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우리 익산은 그럴 만한 충분한 조건과 잠재력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교통의 요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 그걸 통해서 우리 전라북도에서 생산된 그러한 농수산물을 양질의 농산물을 전국의 우리 국민들에게도 이렇게 공급해서 우리 전체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도 제공할 수 있다. 그래서 익산을 우리나라 최고의 농식품, 농생명 도시로 만들겠다 하는 게 제가 첫 번째 비전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익산을 역사, 문화, 관광의 도시로 만들어야 한다는 거 합니다. 지금 문화의 시대입니다. 기존의 굴뚝공장 제조업으로는 이제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익산을 이 역사, 문화, 관광을 제대로 이걸 살려주고 있지 못합니다. 박제화되어 있고 일부 극히
그냥 미륵사제 석탑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익산은 참고로 인물도 많습니다. 어떤 인물인지 아십니까? 예를 들면 대구에 가면 우리나라 그 통기타 아주 가수 유명했죠. 저도 좋아했는데 김광석 거리가 있습니다. 젊음의 거리로 만들고 있습니다. 대구 동성로를. 우리 익산은 어떨까요? 우리 익산은 김민기라는 시대에 아주 걸출했던 우리 7, 80년대 또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 이슬과 함께 어떤 민주주의, 낭만 다 갖춘 그런 가수가 바로 익산 우리 출신입니다. 근데 왜 이런 발상을 못할까? 그래서 익산에 특히 함열이 저는 김민기 가수의 연구를 알고 있습니다. 이런데 김민기 거리를 만들고 아침 이슬 문학관을 조성한다면 함라에 있는 함라 유명한 삼형제 있지 않습니까? 연계한다면 익산 함열을 메카로 해서 이런 문화의 거리 하면서 침체된 함열 경제, 북부권 경제 살릴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문화의 거리로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전라북도가 동학농민혁명의 자랑스러운 지역이지 않습니까? 근데 동학농민혁명의 모든 기록의 그 어떤 그 출처나 진원지가 동학사라는 책을 지은 오지영이라는 선생님이 계십니다.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요. 동학 역사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인데 이분이 바로 우리 함열에서 연구가 있습니다. 함열에서 자랐고 돌아가실 때 함열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모든 동학의 기록은 이분의 자료를, 동학사를 참고할 정도로 근데 불구하고 동학농민혁명 얘기할 때 우리는 한 번도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 게을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기존에 익숙했던 것이 아니라 정말 이런 시대에 맞는 이 문화 코드를 통해서 얼마든지 익산을 문화의 도시로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문화의 도시 서해 천혜의 그 익산의 용안 성당 문포에 이어지는 천혜의 그 금강지구를 제2의 순천만 국가정원의 버금가는 만들고 또 익산의 동부 지역에 백제 육적 유적지구를 더 활성화시킨다 한다면 익산은 능히 오고 싶은 역사 문화 관광 도시가 될 수 있다. 이런 걸 통해서 익산을 발전시키겠다 갖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일시대를 선도하는 지역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분단의 시대가 아니라 통일시대입니다. 그래서 전체 통일시대를 염두에 둔 그런 도시 발전, 국가 전략을 짜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8천만 결의가 먹고 살아야 합니다. 8천만 결의의 식량 창고가 저는 전라북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엄청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를 통일시대에 우리 민족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그런 지역으로 그리고 아까 유라시아 시발역과 이런 거 연계해서 통일시대의 전진기지, 통일시대에 선도하는 지역으로 만들어 간다면 익산이 향후 우리나라 지역에서 그만 침체와 답보를 딛고 발전할 수 있는 미래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전후께서는 기득권 정치를 좀 청산해야 한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청산을 해야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오늘 뉴스를 보니까 또 소위 호남신당이라고 또 뜬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참 착잡함을 넘어서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지역주의를 타파를 외치기 위해서 평생을 바쳐왔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주의 타파가 어느새 호남 정치인들의 자신들의 당선을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고 호남 민심을 욕도고 있다 봅니다. 언제 호남민들이 호남 지역주의, 호남 신당을 원했단 말입니까? 선거 때만 되면 이렇게 호남 파리로 우리 지역 민심, 정말로 우리나라 민주주의와 인권에 보류했고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선도했고 또 개혁을 선도했던 지역에서 이런 식의 아주 낡고 이런 정치를 답습한 현실에 저는 굉장히 안타까움과 분노를 느꼈고요. 그래서 기득권 정치를 한다면 정말로 우리 지역민들, 우리 약속했던 우리 서민들을 위한 우리 익산 시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자신들의 당리당략을 위한 수단으로 이렇게 변질시키면서 선거 때만
주민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선거 끝나면 다시 자신들의 이익을 쫓는 이 사익 정치 이런 것을 심판해야 한다는 의미였고, 특히 하여튼 선거 때만 되면 특정 정당, 특정 어떤 세력,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는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는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라고 간곡하게 호소 들고 싶고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진정으로 나를 대변할 수 있고 우리를 대변할 수 있고 정말 우리나라 민주주의와 개혁을 그리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인물, 그러한 세력이 누구인지 판단하고 또 그런 것들이 정보가 시민들에게 충분히 알 권리가 정보가 제공되어 가지고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길 바라고, 그러면서 오늘 GMB TV가 이렇게 후보 초청해서 이렇게 인터뷰를 해주신 건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익산에서부터 이러한 기존의 어떤 자신들의 당기당략을 연장시키기 위한 변절시키는 호남파리하는 이런 정치의 종집을 찍고 새로운 정치혁명을 만들어 달라 하는 의미로서 저는 기득권 정치의 타파를 외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얼마 전에 국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통과되었어요. 통과되고 나서 무슨 꼼수, 묘수, 비례위성정당 이런 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우리 국민을 사실 능멸하는 처사인데요. 우리 정당 정치와 민주주의의 정면으로 반하는 반헌법적 반민주적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당은 국민이 자발적으로 자기의 정책과 이념을 뜻이 같이 하는 사람들의 정치적 결사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조종해서 아니면 자신들의 어떤 위성정당을 만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거야말로 위헌정당이고 이것은 있을 수 없는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민들의 이것은 분명한 심판이 있을 거라 보고 있고, 지금이라도 자유한국당은 이러한 정말로 우리 한국 정치를 정말 36 코미디 수준으로 전락시키는 행위를 즉각 중지를 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싶습니다. 전 후보님, 한때 익산 경제를 책임졌던 보석, 섬유, 석재 산업 등이 언제부턴가 성장 동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지역구 후보로서 익산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 정치인들이 여기에는 다 같이 마음을 모아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생각하는 방향은 발상을 바꿔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익산의 특징과 장점을 살린 방향으로 가야 한다. 근데 안타깝게도 계속 기존의 레파토리가 반복되는 느낌이 듭니다. 예산을 퍼붓겠다, 따오겠다랄지, 공장을 유치하겠다랄지, 이런 발상은 기존에 많이 해봤거든요. 이건 사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도. 또 선거 때 늘 하는 공약, 반복되는 공약. 그래서 이런 것이 아니라 익산의 특징과 장점을 살리고 실제 실현 가능한 방향으로 가야 한다. 그러면서는 익산 두 가지 큰 축으로 익산 경제를 다시 재도약시키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익산은 우리나라 최고의 곡창지대로서 농업이란 무한 잠재를 갖고 있는 도시입니다. 농식품 메카로서 익산을 만들겠다. 그래서 기존의 익산에다가 교통의 요충지 익산에다가 농수산물 유통센터도 만들어서 우리나라의 최고의 농식품 도시로 만들겠다. 첫 번째 익산 경제에 대한 새로운 비전이고요. 두 번째로는 익산을 역사, 문화, 관광 도시로 만들겠다. 익산은 천혜의 금강지구에 있는 천혜의 생태 자연 관광지구가 있고 미륵사지 석탑과 왕궁에 이어지는 백제유산 지구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잘 연계해소하고, 그리고 새로운 익산의 인물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김민기 거리랄지 아침술 문학관이랄지 또 동학사에 지은 우리 오지명 이런 분 다 한면에 또 연구를 주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문화의 거리를 만들어서 익산을 역사, 문화, 관광도시로 만든다 한다면 충분히 기존의 제조업 중심의 익산에서 이제는 그런 새로운 미래에 맞는 익산으로 경제를 만들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익산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인구가 약
34만까지 육박하는 그런 이 시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인구가 급격히 지금 감소가 돼서 현재는 28만도 유지하기가 힘들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인구 감소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뭐 아까도 같이 여러 말씀 중에 이제 언급이 되었었는데요. 일단은 여러 가지 그다음 익산시에서도 많은 그 정책을 발표했고, 가장 기억에 저는 남는 게 대학생들의 그 주소 이전이었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건 사실 드러났죠. 임시 방편이었고 땜질 시기였고 아무 이제 그 어떤 효과가 없었던 정책으로 드러났는데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익산 시민들이 가장 익산에서 이렇게 인구가 감소하는 원인 중에 좀 분석을 해보면 결국 이제 보육 문제하고 일자리 문제, 주거 문제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접근을 통해서 현실성이 있고 실제 익산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을 통해서 그런 익산 인구 문제 감소에 대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인다 한다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보육 문제는 이런 엄마들, 여성들의 입장에서 출발하는 그런 친여성 공공보육 정책으로 나가야 한다 보고 있고요. 두 번째, 일자리 문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을 하고, 그다음에 주거 문제 관련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을 활성화하고 또 저평형의 그런 주택을 많이 보급해서 실제 우리 주택 수요층, 청년들과 30대 젊은 층들의 주택 수요에 부응한다면 타 지역으로의 유출을 막고 인구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단초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익산은 토농 복합 도시인데 농업, 농촌에 대한 공약이나 해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네, 많이 있습니다. 네, 많이 준비했는데요. 익산, 저는 이번 선거에 통해서 우리 농업, 농촌, 농민 문제에 대해서는 획기적인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희생을 강요당해왔고 어떤 대기업의 수출을 위해서 농업, 농촌이 많이 희생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농업, 농민에 대해서 획기적인 보호 조치를 해야 하는데요. 저는 크게 네 가지 농업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가 함께 만들었던 농민수당을 국회 차원으로, 정부 차원으로 격상을 시켜서 국회에 들어가서 농민수당법을 만들어서 최소한 월 20만 원, 그리고 월 50만 원까지 해서 농민 실질적인 그 기반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농민수당을 입법화시키겠다는 거고요. 두 번째, 오늘도 보니까 뉴스 보니까 농산물 가격 폭락이 지금 재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순환되고 있는 이 가격 폭락을 막기 위해서 주요 농산물 공공수급제를 통해서 농산물을 안정화시키겠습니다. 가격을. 세 번째로는 농지 개혁을 단행을 해야 합니다. 지금 비농민들이 오히려 토지, 농지를 더 많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래 헌법에 있는 경자 유전에 맞지도 않고, 그래서 투기로 될 수 있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농지 개혁을 통해서 정말로 농사 지을 수 있는 농민들이 실제 농지를 소유하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농지 개혁을 단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우리 익산에다가 통일 농업 단지를 좀 만들자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일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지역이 되기 위해서는 미리 남북이 함께 종자를 연구하고 함께 농기계, 북에도 필요한 농기가 있고 남에 필요한 게 있듯이 그 지형에 맞는 농기가 필요하거든요. 그 농기를 함께 연구할 수 있는 통일 농업 단지를 조성해서 우리 익산이 미리 통일 농업 전쟁기로서 선점을 해 나가자, 이런 차원의 제가 공약을 준비를 했습니다. 전우님, 익산이 그 언제부턴가 선거가 끝나고 나면 고소고발로 인해서 지역이 분열이 되고 있어요. 선거 후 고소고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원래 불법 선거는 당연히 엄단이 돼야 하지만 이것이 어떤 정치인들이 그 말씀하신 대로 선거 결과에 대해서 어떤 주민들 판단에 대해 승복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대 후보에 대해서 흠집내기를 통해서 혹은 어떤 다른 방법으로 결과를 뒤집고 자기가 또 새로운 어떤 정치적 진출을 위한 그런 방편으로 악용이 되고 있는 점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적이고 맞지 않는 선거에 대해서 당연히 철저하게 선관이나
기존 당국에서 철저하게 그 부분은 이제 조사하고 가르쳐야겠지만 후보가 직접 나서서 고소고발하는 행위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고 이런 부분들은 좀 시민의 평가, 그다음에 관계 기관의 객관적인 그런 합당한 그런 데 조사와 그런 데 맡겨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전 후보님께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고소고발은 하지 않겠다.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이제 그 부분은 뭐 만약에 이제 법에 어긋나는 행위가 있으면 고소고발 하겠지만 그렇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할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방송을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정건희 후보님 끝으로 인간 전건희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말씀을 좀 덜 하신 것이 있으면 이번 기회를 끝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글쎄요, 제가 사실은 이제 주변 사람들, 제 친구들이나 지인들의 좀 평가를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도 전권이 순수하고 인간적이다, 진심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본인 얘기를 한다는 것이 자랑한다는 것이 좀 쑥스럽긴 하지만 굳이 말씀드린다면 순수하고 인간적이고 진심 어린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거야말로 이 시대에 요구하는 정치인의 덕목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단점을 한다면 제가 좀 오늘도 좀 인터뷰하면서 많이 웃지 못했는데요. 사실 제가 잘 웃지를 못하고 이렇게 농담을 가끔 또 진담을 받아들인다는 얘기도 듣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유념해서 많이 웃고 또 시민과 소통을 더 강화해서 보다 편안한 후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존경하는 익산 시민 여러분, 어떻게 잘 보셨습니까? 정말 이번 선거에서는 기존의 익숙한 투표 행위가 아니라 한 표의 투표의 의미를 생각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투표 한 표는 작은 표가 아닙니다. 그리고 단순히 될 사람 밀어주는 표도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 익산에서 정말 나와 우리 가족, 익산 시민들을 진정으로 대변하고 함께 호흡할 수 있는 그런 후보가 누구인지 그 부분을 평가하고 한 표를 주는 희망의 한 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권에게 주는 표야말로 사표가 아니고 이런 희망의 한 표다 말씀을 드리면서 익산에서부터 좀 잘못된 이 기득권 정치를 이번에는 끝내고 새로운 익산을 만들 수 있는 정치혁명에 한 표를 주십시오. 정말로 새로운 정치로 시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건희 후보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되도록이면 후보들에게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오늘 민중당 익산갑 전건희 후보님을 모시고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지역의 이슈와 현안을 다루는 고품격 시사 프로 JMB 초대석, 앞으로 더 많은 내용을 가지고 시청자 여러분들을 찾아뵙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